협재 수욕장에서 VIP 가족의 투어를 진행하던 혜진, 젊은 남성의 손목에서 익숙한 은팔찌를 발견한다. 저 혹시 그 팔찌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서준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경계심을 드러낸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혜진이 자신의 팔찌를 보여주자 서준의 눈이 커진다. 똑같은 팔찌였다. 20년 만에 찾은 실마리에 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간답니다. 제주도 협재 수욕장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혜진이 오늘도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회 넘게 이곳에서 투어 가이드로 일해온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협재 수욕장 투어를 담당할 혜진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혜진은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와 대학생 자녀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등에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어머니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특히 모래가 정말 고와서 맨발로 걸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혜진의 안내에 가족들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우와, 정말 부드러워요. 라며 즐거워하자 혜진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비양도예요. 썰물 때는 걸어서 갈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해변은 일몰이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연인들이 프로포즈 장소로도 이용하시죠. 혜진은 손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배경이 너무 예뻐서요. 아버지가 카메라를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찍으시면 바다와 비양도가 모두 들어가서 정말 멋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가까이 서보세요. 혜진은 능숙하게 카메라를 받아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하나, 둘 하면 웃어주세요. 하나, 둘 하. 찰칵 소리와 함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혜진의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혜진의 손목에 찬 낡은 은팔찌를 발견했습니다. 팔찌가 참 독특하고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혜진은 잠시 팔찌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소중한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랍니다. 그 팔찌는 20년 전 어린 남동생 혜준이가 누나 생일 선물로 준비해준 보물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혜준이는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으고 근처 은세 공방 아저씨에게 부탁해 기법을 배웠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던 그 팔찌에는 작은 하트 모양과 함께 누나 사랑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예쁘죠?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은세 공방 아저씨가 도와주셨지만 디자인은 제가 했어요. 혜준이가 팔찌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혜진은 동생을 꼭 안고 우리 혜준이가 이렇게 솜씨가 좋았구나. 누나가 평생 간직할게라고 약속했었죠. 오전 투어를 마친 혜진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리듬감 있게 밀려오는 모습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아, 오후에 일본인 가족 투어 있다고 했지? 3대 가족이라던데? 투어 회사 사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들이 함께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 특별히 신경 써서 안내해줘. 단골 손님이야. 혜진은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흰머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중년 부부와 어린 손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곤니치와. 오늘 가이드를 맡은 혜진입니다. 혜진이 일본어로 인사하자 할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사진 좀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부탁하자 혜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혜진은 할머니가 손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표정에서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혜준이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었죠. 혜준아, 누나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해. 엄마가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혜준이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났던 그해 겨울,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당시 21살이었던 혜진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엔 식당에서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12살 혜준이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누나,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혜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혜진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시다면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시면 언제든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혜준아, 누나가 상황이 좋아지면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건 잠깐이야. 고아원으로 떠나는 혜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누나, 이 팔찌 계속 차고 계실 거죠? 저 찾으러 올 때까지요? 약속해요. 혜준이의 마지막 말이 혜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차고 다녔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 관광객들을 배웅한 혜진은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관이 펼쳐졌지만 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혜준이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진은 시내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혜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혜준이는 누나를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름휴가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혜준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누나를 기억하고 있니? 혜진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위로해준 그 소리였습니다. 혜진은 팔찌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혜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의 휴대폰에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이번 주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세요. 서울의 유명한 대기업 부회장 가족분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경 써서 안내해 주세요. 투어 회사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협재 수욕장에 도착해 투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고급 승용차 2대가 해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품격 있는 중년 부부가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가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투어를 담당할 혜진입니다.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부회장 부인인 윤미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젊은 남성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차고 있는 팔찌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특별한 은세공 기법, 심지어 약간 다른 부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 팔찌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남성인 서준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왜 그러시죠? 혜진은 자신의 손목에 찬 팔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어서요.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팔찌였습니다. 윤미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투어하러 온 거예요. 혜진은 서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매, 코 모양, 특히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까지도 혜준이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실마리였습니다. 가족 사진 찍어드릴까요?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혜진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준의 모든 것이 혜준이를 연상시켰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혜진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김혜준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생겼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윤미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가이드 씨, 우리는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일해주세요. 혜진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투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저 팔찌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혜준이가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습니다. 투어 중간에 혜진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고아원에.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윤미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사를 캐묻는 건가요? 서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다른 가족은 없어요. 윤미라의 단호한 말에 서준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기억하려 애쓰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혜진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의 누나가. 하지만 윤미라가 서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시간이 늦었어요. 서준은 혜진을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혜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 혜준이라고. 그날 저녁 혜진은 절친한 친구 수연을 급히 만났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혜준이를 찾았어. 혜진의 목소리는 흥분과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팔찌는 내가 디자인하고 혜준이가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라고. 그리고 김혜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봤어. 분명히 뭔가 기억하고 있어. 수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아, 그쪽이 재벌가라면 함부로 접근하기 힘들 거야.
특히 그 어머니가 그렇게 경계한다면 수연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혜진도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20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야. 혜준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냥 놔둬?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혜준이라면 왜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수연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아무리 20년이 흘렀다고 해도 친누나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혜준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윤미라의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혜준이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혜진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준이를 찾았다는 확신과 동시에 그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녘 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준이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인 신라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혜진은 평소 입던 간소한 옷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혹시 서준님이 투숙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투숙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어제 가이드 하셨던 분 아닌가요? 돌아보니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의 그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서준이 제안했고 두 사람은 호텔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자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당황스러우셨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의 말에 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7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사고 후유증이라고 하시는데. 사고? 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하셨다고. 서준의 말에 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혜진이 말하려는 순간 카페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아, 여기 있었구나. 윤미라가 화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일어서려 하자 윤미라는 혜진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또 와서 괴롭히고 있었구나. 서준아, 당장 방으로 올라가. 어머니, 저는 그냥 조용히 해. 윤미라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단순하다고요? 윤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재벌가라는 걸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 정말 서준 씨가. 뭐라고요? 윤미라가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서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분은 그냥. 서준아, 이 여자가 뭔지 모르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윤미라의 과거는 과거라는 말에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혹시 제 동생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생? 윤미라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준이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건가요? 서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윤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서준 씨, 이 팔찌 정말 어디서 나온 건지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주신 거잖아요. 손목에 팔찌를 보여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자신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떠올리려 했습니다. 이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팔찌가. 그때 윤미라가 재빨리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윤미라가 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사라지세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도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굴욕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준 씨, 제발 기억해 보세요. 김혜준. 그 이름이 정말 낯설기만 한가요? 하지만 윤미라가 서준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준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이 팔찌 정말 이상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의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려 하는 듯 했습니다. 윤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서준아, 올라가자.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에. 혜진의 마지막 간청에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준은 윤미라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서준이 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혜진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혜준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미라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꼭 쥐며 혜진은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서준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윤미라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는 혼자 앉아 자신의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혜진이 보여준 팔찌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윤미라 몰래 간직해온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죠. 봉투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혜준이와 혜진 누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 누나? 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오늘 만난 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준은 재빨리 사진을 숨겼습니다. 윤미라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서준아, 그 여자 일은 잊어버려. 우리는 내일 서울로 돌아갈 거야. 어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서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요. 정말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건가요? 윤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가 이상한 말을 했구나. 윤미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윤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준은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라고 불렸던 소녀도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새벽 무렵 서준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혜진의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런트 직원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혹시 투어 가이드분을 찾으시는 건가요? 투어 회사로 연락해 보세요. 서준은 투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혜진이라는 가이드분과 연락하고 싶은데요. 아, 혜진 씨요? 잠깐만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혜진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1시간 후 둘은 조용한 해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서준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정말 기억이 떠오르시는 건가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사진을 본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준아, 정말 너구나. 이 사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거야. 그럼 정말 제가 김혜준이고 당신이 제 누나인 건가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20년 동안 찾고 있었어. 왜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서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고아원으로 갔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일 거야. 너무 어렸고 상황이 갑작스러웠으니까. 고아원? 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라고 하셨는데.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거야. 서준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혜준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혜진이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누나, 정말 제가 기억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서준이 사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팔찌도 누나가 만든 거라고 했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든 거야. 내 생일 선물로. 정말 신기해요. 왜 이 팔찌만은 절대 벗고 싶지 않았을까요? 서준이 팔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미라의 전화였습니다. 서준아, 지금 어디야?
당장 호텔로 돌아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돌아가.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포기하지 마. 혜진이 격려했습니다. 나도 방법을 찾을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윤미라에 대한 의심, 그리고 혜진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윤미라가 환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 여자 또 만났지?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윤미라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진짜 과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윤미라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 과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교통사고였나요? 윤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야? 그 여자가 이상한 말을 했구나.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에게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미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과거는 과거야. 지금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뭐죠? 서준이 혜진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자 윤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윤미라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준은 재빨리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제 물건이에요. 어머니가 숨겨둔 다른 것들도 있나요? 서준의 추궁에 윤미라는 점점 몰려갔습니다. 서준아, 그 사진은 그냥 어릴 때 잠깐 알던 아이와 찍은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서준은 사진 뒷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혜준이와 혜진 누나라고 적혀 있어요. 제 진짜 이름이 김혜준인 거죠? 윤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원래 이름은 김혜준이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지금 우리 가족이야. 서준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럼 혜진 씨가 정말 제 누나인 건가요? 서준의 질문에 윤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제 누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려고 했어. 윤미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까봐,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까봐 그랬어.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나가 저를 다시 고아원에 보낸다고요? 서준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미라는 흥분한 상태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어렸어. 생활도 어려웠고, 한번 너를 버렸는데 또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윤미라의 말에 서준은 분노했습니다. 누나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지금은 어때? 그 여자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윤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준은 윤미라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자신을 사랑했고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제 누나를 만날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요. 서준의 단호한 말에 윤미라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은? 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여야 해요.
서준이 말하자 윤미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선택해. 우리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가난하게 살 것인지. 윤미라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미라와 함께한 20년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과의 혈연 그리고 진실된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누나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왜 함께 할 수 없나요? 서준의 간절한 제안에 윤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여자가 있으면 우리 가족이 흔들려. 선택해야 해. 윤미라의 완고한 태도에 서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나를 선택하겠어요. 서준의 대답에 윤미라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한테 해준 모든 걸 다 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서준이 말하자 윤미라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여자는 내게 우리만큼 해줄 수 없어. 윤미라가 독서를 퍼붓자 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진짜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윤미라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가서 후회해. 그 여자가 다시 너를 버려도 우리한테 돌아오지 마. 서준은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이제 모든 걸 정리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야, 혜준아. 어디서 만날까? 서준은 호텔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과 서준은 조용한 해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준의 얼굴에는 결단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윤미라가 제 과거를 숨겨왔던 이유도요. 혜준아. 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야. 2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누나도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20년 동안 혼자. 서준의 말에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윤미라의 전화였습니다. 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 당장 호텔로 돌아와. 아니면 정말 끝이야. 윤미라가 계속 연락하네요. 서준이 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도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혜진은 서준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혜준아,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강요하지 않을게. 혜진의 따뜻한 말에 서준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진짜 남매라는 것, 그리고 나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서준이 대답하려는 순간 카페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미라가 부회장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서준아,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윤미라의 목소리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일어서자 부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집에 가자. 이 모든 소동을 끝내야 해. 하지만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미라가 혜진을 향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어. 만족해? 혜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제 동생을 찾았을 뿐이에요. 동생? 웃기지 마. 한 번 버린 동생을 이제 와서 찾는다고? 윤미라의 독설에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혜준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지금은? 지금도 어쩔 수 없다면 또 버릴 거 아니야? 윤미라의 말에 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해봐. 교육, 사업 기회, 안정된 미래. 이 모든 걸 포기할 거냐?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진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서준의 단호한 말에 부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가문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 거구나.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서준이 말하자 윤미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여자가 너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혜준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저희가 정할 일이에요.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요.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간섭? 20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야. 윤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거짓말로 키운 거잖아요. 혜진의 냉정한 대답에 윤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준이 두 사람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 다투지 마세요. 하지만 윤미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이 팔찌의 진실도 알려줄까? 윤미라가 서준의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야. 내 친누나가 만든 게 아니라고. 혜진과 서준은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미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내 동생?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병으로. 거짓말이에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연락 왔었거든. 내 동생이 폐렴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준이를 입양한 거야. 혜진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럼 혜준이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서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정말 혜준이가 아닌 건가요? 윤미라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 여자는 죽은 동생을 찾고 있는 거야. 너는 그냥 우연히 비슷한 팔찌를 찬 다른 사람일 뿐이고. 카페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 서준이 윤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저는 혜준이가 아닌 건가요? 윤미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혜준이가 아니야. 하지만 서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팔찌에 대한 애착, 혜진을 처음 봤을 때의 친근감, 그리고 사진 속의 기억들. 서준은 혜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전 여전히 당신이 제 누나라고 믿어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뭐라는 거야? 지금 진실을 말했잖아. 하지만 서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저는 혜진 누나와 함께하겠어요.
서준의 결단에 혜진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혼자 호텔방에서 윤미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혜준이가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미라의 말에 허점이 있었고 특히 팔찌에 대한 애착과 혜진을 처음 봤을 때의 친근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라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서준은 조용히 그녀의 서류 가방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방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서준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고아원 입양 서류였는데 아이 이름란에 분명히 김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자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가족 정보란에 김혜진 친누나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입양 사유란에는 부모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라가 말한 교통사고나 혜준이의 죽음 같은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양 후 2년 뒤 고아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는데 친누나 김혜진 씨가 지속적으로 동생을 찾고 있으니 연락 요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0년 전이었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미라가 말한 버렸다는 것도 관심 없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파일을 더 뒤져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혜진이 매년 혜준이의 생일마다 고아원으로 보낸 편지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모두 개봉되어 있었고 윤미라가 가로챈 것들이었습니다. 혜준아, 누나가 꼭 찾을게.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구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혜준아, 누나가 투어 가이드 일을 시작했어. 안정되면 바로 데리러 갈게. 혜준아, 보고 싶어. 우리 약속한 팔찌, 누나도 매일 차고 다녀. 편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서준은 오열했습니다. 혜진이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누나의 마음이 편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작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혜준아, 누나가 이제 40이 되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줘. 서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윤미라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혜준아, 뭐하고 있었어? 윤미라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서준은 입양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 진짜 이름이 김혜준이고 혜진 씨가 제 친누나라는 게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혜준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요? 2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서준이 편지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들도 보세요. 제 누나가 매년 보낸 편지들이에요.
윤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러셨어요? 왜 제 누나가 저를 찾는 걸 막으셨어요? 난 널 잃고 싶지 않았어.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윤미라의 고백에 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혜진 씨는 2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보내셨고 계속 찾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걸 가로채셨잖아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내 친아들처럼. 그 사랑이 진짜였다면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야 해요. 서준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윤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누나에게 돌아가요. 이제 저는 김혜준으로 살아가겠어요. 제 진짜 이름으로요. 서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발, 날 용서해줘. 다시 생각해봐. 윤미라가 매달렸지만 서준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서준은 호텔 문을 나서며 윤미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위에 쌓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준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의 기쁘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나갈게. 협재 수욕장에서 만난 두 남매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혜준아, 정말 너구나. 정말 내 동생이구나. 혜진의 목소리에 기쁨과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이제서야 기억했어요. 이제서야 돌아왔어요. 서준도 눈물을 흘리며 혜진을 안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남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까웠지만 이제 진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 협재 수욕장 근처에 작은 해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파도소리 카페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혜진과 서준이 함께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이 밝은 미소로 관광객 가족을 맞았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아버지가 말하자 서준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은 이제 김혜준이라는 본명을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혜진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는 두 남매가 함께 만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혜진의 투어 가이드 경험과 서준의 비즈니스 감각이 어우러져 금세 제주도 명소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혜진이 20년 동안 찍어온 제주도 사진들과 함께 두 남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따뜻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서준이 예약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오는 가족들이 많네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혜진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남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남매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라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직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오후 혜진과 서준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준아, 행복하니?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누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서준은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그 팔찌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윤미라 어머니 생각은 안 나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분도 너를 사랑했겠지.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야. 서준도 가끔 윤미라를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은혜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로 쌓아 올린 관계는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인사하려 다가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미라와 부회장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아. 윤미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혜진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계심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서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윤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회장도 평소와 다른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폐를 끼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배신감과 상처가 있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서준이 말하자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준아. 괜찮아요, 누나. 이야기 정도는 들어볼 수 있어요. 서준이 혜진을 안심시키며 윤미라 부부에게 커피를 준비해줬습니다. 정말 잘 꾸며놨구나. 부회장이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와 함께 하니까 가능했어요. 윤미라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남매의 모습에서 자신이 빼앗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서준이 윤미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 생각이야?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서준의 확고한 대답에 윤미라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가끔이라도 연락할 수 있을까? 윤미라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혜진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씩이라면. 윤미라와 부회장은 오래 머물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윤미라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혜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아요. 서준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카페는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두 남매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혜진이 말했습니다. 혜준아,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누나, 약속해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그래, 약속할게. 혜진과 서준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목에 찬 똑같은 팔찌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두 남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들의 미래도 그 바다처럼 푸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에는 해변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남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깊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